예. 그러면 저희 오픈엣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엣지에 대한 소개하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 IP에 대한 이제 소개, 그리고 로드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저희 오픈엣지는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17년 12월에 만들어진 이제 IP 회사입니다. 반도체 IP 회사고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고 저희 토론토하고 산호사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모가 많이 커서 한 90여 명 정도의 이제 회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거는 AI 플랫폼 IP라고 해서 주로 이제 퓨어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발표하신 이제 퓨어사 같은 경우는 주로 서버 타겟의 MPU를 이제 개발하고 계시고, 오픈 엣지는 저희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엣지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크게 핵심 기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고효율의 신경망 연산 장치 MPU하고, MPU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집약적인 연산들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MPU한테 공급하는 데 필요한 그 고성능의 메모리 시스템 이 두 가지를 함께 개발해서 결합된 형태로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AI 플랫폼 IP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개발했던 제품들은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MPU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을 거예요. 상용화 돼서 이제 이런 이제 거기서 칩에 탑재가 돼서 실제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한 연역이고요. 그동안 여러 회사 통해서 이제 라이센스 매출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까지 한 30여 건 이상의 IP 라이센스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상장하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비 기술성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아마 반도체 업계에서 처음으로 AA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코스닥 상장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그 퓨리오사처럼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를 이제 펠미스 회사를 부르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구석에 엑시노스 칩 간단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블럭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안에 기능 블럭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뭐 CPU 블럭도 있고, 밑에 뭐 GPU 블럭도 있고, 뭐 비디오 코덱의 ISP 블럭에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기능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들을 칩을 만드는 회사가 다 설계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 블럭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사실 이제 IP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오픈 엣지를 포함해서 뭐 시납시스라든지 케이던스나 암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 IP 회사라고 하고요. 실제 칩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분업화가 돼 있어요. 반도체 IP 회사가 이런 기능 블럭들을 개발해서 이런 이제 퓨리오사 같은 페미스한테 공급을 하고, 그 페미스가 그런 이제 기능 블럭들을 조립을 해서 전체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꾸미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결국 파운드리에 공급을 해서 파운드리에서 칩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오사트라고 불리는 패키지 업체에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이런 이제 분업화된 체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반도체 IP라는 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주요 기능 블럭인데, 중요한 거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의 핵심은 스피드 투 마켓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시장에 적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능 블럭들이 미리 검증된 기능 블럭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IP는 이렇게 이제 미리 검증된 서드 파티가 미리 개발해 놓고 검증한 기능 블럭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냐에 따라서 소프트 IP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코드를 딜리버리하는 것처럼 그 IP 회사가 RTL 코드라는 형태로 딜리버리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하드 IP라고 해서 칩은 결국에 이제 뭐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메탈 같은 것들이 다 레이아웃이 된 형태로 파운드리 업체한테 공급이 되는데, 그래야지 칩이 제작이 되죠. 하드 IP라는 거는 그런 RTL 코드가 아니라 실제 트랜지스터 레벨까지 다 레이아웃이 그려진 IP가 됩니다. 이제 고속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하드 IP가 예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IP에 따라서는 CPU나 뭐 M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사용하려고 하면은 컴파일러 같은 이제 SDK가 같이 이제 제공이 돼야겠죠. 오픈엑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픈엑스가 하는 일은
저희는 이제 플랫폼 레벨 IP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앞에 저기 엣지를 위한 MPU하고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MPU, 그러니까 신경방 연산 장치죠. 그래서 저희가 MPU를 개발하고 있고, MPU한테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메모리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직접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인터페이스 IP가 있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워낙에 인터페이스가 고속이니까 아까 하드 IP 설명드릴 때 잠깐 파일을 언급했는데, 그 고속의 아날로그 파일, 이 둘을 결합해서 인터페이스 IP를 부르는데,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IP. 그리고 칩 안에 보면은 워낙에 이제 수많은 기능 블록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 블록들을 서로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한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온칩 인터커넥트라 부르는데, 이런 이제 온칩 인터커넥트 IP, 이 둘을 같이 이제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가 사실 오픈엣지입니다. 이런 이 둘을 합쳐서 메모리 시스템을 부르는데, 이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MPU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AI 플랫폼 IP의 형태로 그 펠리스한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플랫폼 수준에서 이제 IP를 공급하는 회사도 글로벌하게 이제 오픈엣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합쳤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MPU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집약적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그 데이터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 MPU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이 그 MPU의 성능을 잘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둘 가지고 잘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오픈엣지가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잘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아마 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플레이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MPU나 아니면 인터커넥트 IP나 메모리 인터페이스 IP를 보면 각각에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뭐 MPU 쪽에는 뭐 ARM도 이제 요즘에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ARM이나 뭐 벨리실리콘 뭐 이런 MPU 회사들이 있고, 인터페이스 IP에도 전통적으로 시냅시스나 케이던스가 있죠. 그 인터커넥트 IP 쪽에는 현재는 사실 아리트리스 정도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다 완전히 따로 놀거든요. 오픈 엣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결합시켜서 플랫폼 수준의 IP를 만드는 이제 유일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가지는 IP 라인업이 이렇습니다. 여기 위에가 인라이트라 부르는 게 저희 이제 NPU 라인업이고요. 현재 1세대하고 2세대는 이미 상용화돼서 고객한테 공급이 되고 있고, 양산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세대의 MPU를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인터페이스 IP, 메모리 컨트롤러 파이도 메모리 쪽은 D램의 표준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MP3, 4, 뭐 5, GDR6, 7, 뭐 HBM2, 3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이 있어요. 그 표준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파이란 제품의 조합이 있고요. 파이 같은 경우는 아까 하드 IP라고 설명드렸는데, 하드 IP이기 때문에 특정 공정에 맞춰서 이제 미리 레이아웃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공정에 맞는 파이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IC라 불리는 게 그 온칩 인터커넥트예요. 여러 IP를 연결하기 위한. 이런 종류의 저희가 IP를 확보했고 또 일부는 개발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 이미 고객사 중에 차량 쪽에 SoC를 만드는 고객사 있기 때문에 차량 안전 인증인 이제 ISO 26162 중에 ASB 인증 절차들을 받고 있는 IP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나 파이, 그 인터커넥트 쪽에 이런 절차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MPU나 뭐 다른 제품들 쪽에서도 이제 안전 인증을 더 밟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객사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 칩도 이제 많이 제작이 돼서 이미 뭐 양산도 되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회사만 이제 고객인 건 아니고요.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도 상당히 이제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나 뭐 IBM, 또는 뭐 중국에 있는 뭐 JLQ라든지 뭐 몬타지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제 글로벌 티어 회사들이 이제 고객으로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조금 이제 기어를 바꿔서 저희 MPU 쪽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MPU는 엣지 환경을 위한 MPU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비 전력 효율성, 그리고 면적의 효율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엣지 환경이기 때문에 D램 대역폭도 굉장히 스케어스 리소스예요. 굉장히 이제 부족한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D램 대역폭을 이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는 최적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서 그 한양대 그 최정욱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퀀타이제이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드웨어 설계할 때도 이런 퀀타이제이션을 좀 염두에 두고 저희는 좀 독특하게 8빛하고 4빛 혼합 점밀도 연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이것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맥이죠. 맥이 동적으로 어떨 때는 8빛 연산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4빛 연산했다가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모드 스위칭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드웨어적인 오버헤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똑같은 면적의 하드웨어인데 8빛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탑스 정도의 하드웨어가 4빛 모드를 스위치하게 되면은 4탑스로 한 2배 정도의 성능을 내는 하드웨어로 변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려면은 하드웨어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SDK가 이런 양자화들을 굉장히 공격적인 양자화를 해야 되죠. 4빛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SDK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래서 SDK는 인풋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 지원합니다.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뭐 다크넷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포맷 컨버전을 거쳐가지고 저희 내부의 인라이트라는 포맷으로 이제 컨버전한 다음에 양자화나 이제 컴파일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이제 MPU가 이해하는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이제 이런 플로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SOC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SOC에서 동작하기 위한 각종 이제 드라이버나 런타임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자화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플하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4빛 양자화를 욜로 버전 3에 적용했을 때 MAP 손실 거의 없이 한 연산량의 전체 연산량의 65% 정도를 4빛으로 다 이제 연산이 가능했어요. 이거는 이제, QAT는 아니고 아까 최정욱 교수님께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하고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좀 심플한 PTQ 기반으로만 양자했을 때도 65% 정도를 거의 손실 없이 이제 네빗으로 대체가 가능했거든요. 여기다 이제 QAT를 하게 되면은 이 네빗으로 연산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피전트 넷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번 로스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도 네빗으로 전체를 다 변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고성능을 위해서는 싱글 코어만 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멀티 코어나 멀티 클러스터 구조를 이제 확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이랬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하드웨어적인 확장만이 아니고 이제 SDK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 확장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부의 코어 간의 데이터 플로우를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코어만 늘렸다고 해서 성능이 그대로 이제 엠베가 되는 건 아니고 잘못하다가 코어 간의 데이터를 이제 통신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코어에서 연산한 결과를 다른 코어에서 다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웨이트가 각 코어 간에 쉐어되거나 이런 유시적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팅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도 SK에서도 이런 기능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 최적화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또 그 예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싱글 코어 기준으로 이제 컴파일된 그 신경망의 기계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여기도 좀 파티션된 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제 하나의 신경망인데 이게 파티션된 이유는 내부 SRAM 크기에 따라서 이제 파티션이 된 거고요. 이거를 4개의 코어로 이제 파티션했을 때는 로드 밸런싱에 맞춰가지고 거의 이제 동일한 규격의 브랜치로 4개의 브랜치로 이제 파티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이 이제 다 동일한 값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브로드캐스팅이나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D램에서 네버를 읽어다가 각 코어한테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MPU 내부에 있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활용해서
D램을 3번 읽어다가 4개 코어한테 동시에 써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퍼블릭 데이터가 사실 없어요. 뭐 비교할 만한.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예전에 암 데이터가 좀 있어서 암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암에서 플레임하는 그 에토스 M77이라는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소비 전력 효율성이 와트당 1.75 탑스, 그리고 이제 면적 효율성이 밀리미터 스퀘어죠. 밀리미터 스퀘어당 1탑스 정도 숫자인데 저희가 14나노 기준 거의 비슷하게, 이게 12나노 TSMC인가 그럴 거예요. 14나노 기준으로 삼성 14나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숫자는 8빅 기준으로는 와트당 3탑스, 그리고 4빅 기준으로는 한 6탑스 정도. 그러니까 아까 다이나믹 스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2배까지 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도 밀리미터 스퀘어당 1.2탑스에서 2.4탑스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MPU다 보니까 어떤 신경망을 지원하냐, 그리고 고객이랑 어떤 타겟 신경망을 놓고서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현재 이미 차량 쪽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욜로 버전포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레이 디텍션 이런 신경망을 놓고서는 이제 고객사랑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망들을 놓고 실제 리얼 월드의 데이터셋을 놓고서는 얘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 MPU 1세대, 2세대까지는 이제 이미 구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3세대 MPU가 타겟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레벨 4나 레벨 5급의 이제 자율주행 응용을 타겟해서 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문제가 워낙에 높은 성능이 좀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한 1000탑급 이상의 이제 MPU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싱글 칩으로 구현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 효율적인 구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멀티 칩이나 멀티 다이로 이제 결국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뭐 파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 IP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다이 투 다이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멀티 다이를 지원하는 AI 플랫폼 솔루션을 확장하려고 열심히 이제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신경망 기준으로도 이제 열심히 확장을 하려고 저희 이제 잠재 고객사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지원했던 신경망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대부분의 신경망들, 모바일 넷이나 뭐 레지넷, 아니면 뭐 VGG나 전통적인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들을 이제 잘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들이 많이 화두가 됐거든요. 그게 자연어 처리 쪽에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비전 처리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세이프 어텐션 같은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화두거든요. 이런 새로운 신경망들을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IPS로서 앞으로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있는데, 아까 멀티다이 솔루션을 위해서 다이2다이의 고속 인터커넥 솔루션, 다이2다이 파이 이런 것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외에도 사실 이미 MPU 내부에 저희가 개발한 리스크5 기반의 CPU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좀 더 고성능의 이제 리스크5 벡터 엔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제 프레젠테이션 화두는 아니었는데 원칩 인터커넥트 툴킷 자체가 일종의 EDA 소프트웨어 역할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EDA 소프트웨어도 더 확장해서 웹 기반의 SoC EDA로 확장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가진 게 개별 IP 자체도 이제 경쟁하는 회사를 비교했을 때 파워나 퍼포먼스 에러 측면에서 경쟁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가지는 솔루션으로 공급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좀 비록 현재는 작은 플레이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제 플랫폼 레벨 IP 통합 솔루션 기반으로 시장 지배적인 경쟁 우위를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